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30조 체코 원전 잭팟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5년 만에 원전 수출의 쾌거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10년치 일감이라고 합니다. 원전 일감이 최소 10년치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과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항상 성과를 낼 때마다 이걸 누가 보도해줘야 되겠습니까? 언론사들이 보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좀 봤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 TV 뉴스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지켜봤는데, 자,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일단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KBS도 좋게 보도하고요. SBS도 좋게 보도하고요. TV조선, 채널A, MBN 다 좋게 보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딱 두 군데가 딴지를 걸더라고요. 어딘 줄 딱 아시겠죠? 어디? JTBC, MBC입니다. 굳이 이걸 넣어요. 뭡니까? 덤핑 우유. 네, 굳이 이걸 넣습니다. 덤핑 우유. 이거 누가 넣은 겁니까, 신규 여러분들? 바로 한겨레가 넣은 겁니다. 한겨레. 그러니까 저쪽 언론들은 이와 관련돼서 고지고대로 받아줄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생채기 한번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도 덤핑 쓰고 있고 JTBC도 덤핑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 MBC. 자, 제목을 보시면 MBC는 덤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덤핑이라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편향된 언론들이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원전 성과와 관련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생채기 한번 내보려고 덤핑이란 얘기 가져다가 지금 저렇게 또다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 실제 외신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이와 관련돼서 똑같은 외신으로 제가 반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MBC, 한겨레, JTBC 모두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외신 보도 끌고 오고 있어요. 뭐 외신에서 덤핑에 가까운 거절할 수 없는 가격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반박하는 외신 기사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실제 이번 체코 원전에서 우리와 경쟁을 했었던 프랑스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가격이 아니라 신뢰도에서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체코 원전을 수주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그 원전을 언제까지 지을지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다 보니까 그 신뢰도 평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프랑스조차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외신 보도입니다. 발췌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체코에서도 우리 원전을 만장일치로 선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실제 관련 내용 들어보니까요. 체코 원전 전문가들 무려 200여 명이 채점을 했고 평가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만장일치로 우리 원전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좌파들이 이와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생채기를 내려고 해도 말도 안 딴지를 걸려고 해도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낼 수 없는 생채기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좌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조금이라도 잘할 때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걸 숨기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걸 숨기지 못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생채기를 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이게 왜 어마어마한 성과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제 JTBC, MBC를 보니까요 굉장히 감성팔이를 하더라고요. 아니, 뉴스가 팩트와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감성팔이를 합니다. 자, 어떤 감성팔이를 하느냐? 바로 이런 감성팔이를 합니다. JTBC. 최상병 순직 1주기 앞두고 임성근 김기함 묘역 참배. 단독 몸에 힘 빼 배영에 외쳤지만 생존 병사들이 전한 그 순간. MBC 20대 해병의 죽음 1년 전 무슨 일이. MBC 국힘당원도 팔순 노병도 선배 해병들의 분노. MBC 대통령실 앞에서 멈춘 수사 더딘 진상규명. 자, 저는요 제가 굳이 보도를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요. 저 이 보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감성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보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편향된 언론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뉴스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어제 똑같이 보도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번호 02-800-7070 JTBC 보도입니다. 자, MBC도 똑같이 800-7070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JTBC, MBC가 감성을 자극하는 뉴스를 했고 더 나아가 이러한 통화 기록 번호를 또다시 던져주고 있느냐. 결국 오늘 이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1차 청문회가 열려요. 실제 오늘 해병대원과 관련돼서 청문회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게 결국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오늘 맹탕으로 끝날 일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안 와요. 실제 증인들을 채택했는데 주요 증인들이 모두 다 불참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또는 민주당이 법사위 자리에서 선전선동하고 어떻게든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그림을 보여줄 만한 주요 증인들이 불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JTBC, MBC가 항상 외쳤던 보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도이치공범 이종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이종호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안 와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맹탕으로 끝날 것 같으니까 JTBC, MBC가 어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뉴스를 전한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번호까지 또 거론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띄워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 될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왜냐? 이런 가운데서 사실관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 제가 JTBC 보도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 전해드렸습니까?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들을 끌어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는 겁니까? 그 안에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 2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명은 누구? 김종호, 김규현. 한 명은 누구? 송호종. 이 두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그와 관련돼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권선동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임성근 단톡방 민주당 관계자들이 주도했다. 제보 공작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제 JTBC가 반발을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보도에 국민의힘이 제보 공작이라고 말한다. 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와 관련돼서 JTBC가 뭔가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JTBC 앵커와 기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말에 따르면 기획설 주장과 대치된 정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저희가 보도한 이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민주당 쪽이다. 그래서 제보가 기획된 것이다. 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카톡방에 있는 인물은 총 5명이었죠.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와 그리고 송모 씨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민주당 인사이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공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김규현 변호사는 저희 방송에서 최상병 사건 훨씬 전인 지난해 3월 이들과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려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JTBC가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건 뭡니까? JTBC가 단독 보도했던 카톡방, JTBC가 공개했던 녹취록, 그 안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가 2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와 관련돼서 JTBC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은 채 보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김규현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규현 핑계를. 아니, 우리가 지금 던지는 물음표는요, 김규현한테 던지는 물음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는 JTBC를 향해 던지는 물음표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김규현의 배경을 알고 있었느냐? 송호종이란 사람의 배경을 알고 있었느냐? 그 사람들이 한 명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을 했던 사람이고 한 명은 이재명 대선 당시 팬클럽 발기인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당신들이 알고 있었냐 몰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JTBC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싹 숨긴 채 아무것도 모르는 식으로 마치 제3자가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도했던 게 JTBC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자신들을 향해서 던지는 물음표를 딴 사람을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까? 왜 모른 척해요, 왜? 네? 아니, JTBC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딴 사람 핑계를 대고 있냐 그 말입니다.
네, 참 JTBC가 책임의 피를 이상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부로 JTBC 이러한 보도가 끝나버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어요. JTBC가 공개했던 카톡방, JTBC가 공개했던 녹취록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자,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먹히지가 않으니까 누구까지 등장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김규현까지 얼굴을 공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웃겼던 게 이거였어요. 잘 보세요. 김규현이 실제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 많이 다급한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다급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다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이겁니다. 이 모든 JTBC 단독 보도와 관련돼서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시기상 불가능하다라고 실제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뭐 했다고요? 공수처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경찰에 포렌식 요청을 했고 통신기록 조회도 허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게 나왔어요. 실제 임성근 전 사단장의 통화 내역을 보니까요. JTBC가 공개했던 그 카톡방 멤버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JTBC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 사안에 있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끌고 오고 싶었던 겁니다. 카톡방에도 어디에도 녹취록에도. 근데 결과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없어요. 통화한 내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 말이 맞았네.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든 이 사안에 있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물고 늘어지고 싶었던 것이고 그걸 통해 어떻게든 해병대원 특검의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실제 공수처가 그와 관련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김규현이 얼굴을 내미는 거죠. 왜냐? 맹탕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호기롭게 말했던 카톡방, 호기롭게 말했던 녹취록이 너무나도 맹탕이니까 김규현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또다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저는요. JTBC, MBC한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건 보도 안 해요? 네? 실제 임성근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되었고 그 통화 내역 안에 당신들이 보도했던 단톡방 멤버들이 없단데 왜 이거 보도 안 합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MBC, JTBC 아직까지 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실제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돼서 특히 카톡방, 녹취록 가장 먼저 보도하고 단독했던 게 어딥니까? JTBC, MBC입니다. 가장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가장 빠르게 했었어요. 근데 왜 가장 빠르게 해야 될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선별적으로 또다시 보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좀 지켜볼 겁니다. 이거 보도하세요. 아직까지도 안 했습니다. 자, 과연 언제까지 보도할지 지켜볼 건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 놀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도 나름대로 많은 곳을 접촉하고 있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JTBC, MBC가 실제 김규현을 매개체로 여러 차례 선전선동과 여러 차례 여론몰이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나저나 김규현은 어떠냐? 김규현은 구명로비 사실로 믿었다면서요. 구명로비. 네? 사실로 믿었다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작당을 해서 벌였던 그 선전선동이 지금 실제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저 편향된 언론들의 각종 여론전에 뭔가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같이 단독에 대해서 단독 보도와 관련돼서 뭔가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사 결과로서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진실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역공을 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앞서 권선동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제보 공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사안에 있어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포함이 돼 있고 실제 그걸 보도했던 편향된 언론들은요. 그들의 배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긴 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보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연관지었던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이게 있지 않습니까?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물만, 사건만 달라질 뿐이지 하는 패턴은 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겠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들의 공소장 하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야,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는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정도로 짠다고? 라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실제 어제 검찰에 따르면요. 실제 김만배 공소장이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김만배가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을 받았다라며 남욱에 말 바꾸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남욱한테 말을 바꾸라고 했는데 어디서 연락을 받아서 이재명 캠프에 연락을 받고 나서 남욱한테 말을 바꾸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에도 누가 등장하라느냐? 똑같이 JTBC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조금만 과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대장동 게이트가 막 쳐져 나왔을 때 그때 대장동 민간업자들 중에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남욱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남욱 어떻게 했어요?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국으로 도망간 남욱을 단독 인터뷰했던 게 어딥니까? 바로 JTBC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그때 가장 부각됐던 게 뭐냐?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 자, 왜냐? 이때 당시 남욱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남욱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형 동생 부른다. 그분이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 그분이 과연 누굴까라는 것에 되게 궁금증을 낳았었습니다. 근데 남욱이 뭐라는 겁니까? 나는 김만배, 유동규한테 형 동생이라 부르지 그분이라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뭡니까? 아, 이거 이재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아닐까? 자, 그래서 언론에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이냐 아니냐라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남욱의 인터뷰가 언제 이루어졌냐? 2021년 10월 12일이에요. 10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이 그분과 관련돼서 이재명의 이름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자 6일 만에 남욱이 말을 바꿔요. 또 누구와 인터뷰해서? JTBC와 인터뷰를 해서. 뭐라고? 이재명은 아니라고요. 실제 이 인터뷰에서 남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 아예 모르세요? 아예 모르지. 일면식도 없어요. 딱 한 번 봤어. 2010년도에 2010년 6월달 선거할 때 현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이 이재명을 아예 모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분과 관련돼서 나는 김만배, 유동균 형 동생을 안 부른다. 그분이라고 안 한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관련된 이재명의 이름이 막 떠오르자 6일 만에 남욱이 나는 이재명 모른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두 다 해당되는 언론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JTBC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정권 교체가 되어서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남욱이 실제 법정에서 뭐라 불었습니까? 이렇게 불렀잖아요. 천화동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다. 불었잖아요.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남욱이 뭐라 말했습니까? 김만배 위협에 대장동 그분을 바꿨다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 죽는다. 이재명이 대통령 너 가만히 놔두겠냐?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남욱 입장에서도 지금 무섭죠. 찢는 사람인데,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찢는 사람인데 가만히 두겠냐고요. 이러니까 남욱이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JTBC와 처음 인터뷰했었던 10월 12일에는 그분과 관련돼서 이재명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갑자기 떠오르니까 6일 만에 또다시 JTBC와 인터뷰를 가지면서 이재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김만배 협박 때문에 그분으로 대장동 그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검찰이 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다라는 겁니까? 그 이전에 김만배가 이재명 캠프에 연락을 바꾼 이후에 남욱한테 말을 바꾸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즉 뭐 하는 겁니까? 김만배가 이재명 캠프와 유착이 돼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김만배가 남욱한테
대장동 구분 바꾸라라고 위협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캠프가.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물음표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한테 물음표를 던져야죠. 이재명 캠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죠? 인물만 달라질 뿐이지 민주당이 특정 언론사와 유착이 돼서 보도했고 그와 관련해서 보도 행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일어났어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제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렸던 보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과거 기사예요. 지난 2021년 9월 19일 화천대유 대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한국일보와 단독 보도했습니다. 내가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라고. 그러니까 대장동에 있어서 이재명과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화천대유 대표가 한국일보랑 단독 기사 단 겁니다. 이재명 모른다고. 근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걸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한국일보 간부는요, 야산에서 최근에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김만배와 돈 거래로 수사받고 있다가. 자, 그런데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이것도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인터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김만배가 시킨 대로 인터뷰를 했다라고 이렇게 검찰이 진술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소름 돋는 건 뭐냐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거로 좀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어떻게든 고리를 끊기 위해서 입만 벌리며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김만배가 자신을 향해서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산당 같은 XX라고. 어떻게 그런 김만배와 내가 연관이 돼 있냐라고 입만 벌리면 얘기했던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에요. 자, 그런데 야, 이것도 알고 보니까 짜고 쳤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보니까. 자,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자, 이 모든 게 다 짜고 친 거라는 겁니다. 실제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의 법정 진술, 이재명은 공산당, 이재명이 나를 공산당 같다고, 김만배가 공산당 같은 SS, 이것도 모두 다 김만배가 짠 하나의 공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이 정도로 머리를 쓴다고? 이 정도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속담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자, 그러면 이걸 검찰이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날짜.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지금 이재명이 입만 벌리면 무슨 얘기했다고요? 입만 벌리면 김만배가 나를 향해서 욕한다.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김만배는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김만배는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재명이 공산당 얘기한 건 2021년 9월 14일. 김만배가 공산당 얘기한 건 2021년 9월 15일. 날짜가 달라요. 아직 김만배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즉, 뭐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재명이 나를 공산당 같다고 한 하루 뒤에 김만배가 공산당 같다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 김만배가 이재명을 향해서 공산당 같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녹취록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X 같은 XXXX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뉴스타파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녹취록이 언제라는 겁니까? 2021년 9월 15일이라는 겁니다. 9월 15일.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녹취록이 공개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대선 3일 전이에요. 해가 바뀝니다. 해가.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자, 김만배와 신앙님이 인터뷰를 한 것은 2021년 9월 15일. 그리고 김만배가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공산당이란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 신앙님이 세상에 알려진 건 언제냐? 2022년 3월 6일, 대선 3일 전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아직 김만배가 이재명한테 공산당이라고 얘기한 인터뷰가 세상에 공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죠, 신규 여러분들. 네? 이걸 검찰이 포착을 한 거예요. 이걸 검찰이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이러한 타임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타임테이블. 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수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김만배 신앙님을 향해서 구속과 기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언론사입니다. 자, 실제 제가 최근에 어떤 거 보여드렸습니까? 이거 보여드렸죠. 실제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돼서 JTBC와 MBC가 사과방송했습니다. MBC도 사과방송했고요. 실제 JTBC 사과방송에서요, 당시 KBS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도 JTBC가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보도했다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이거. 30분 넘게 수사 무마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쏙 빼놓고 보도했다라는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 조우영과 관련돼서. 문제 있는 거죠. 자, 더 나아가 이런 과정에서 뭐 들켰습니까? 실제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 화천대유 특위가 JTBC 사회부 3사팀 소속 PD에게 윤석열 당시 후보 명의와 관련된 사건들 기사들을 마구잡이로 보내준 거예요. 막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김만배가 특정 언론사에 전달해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화천대유 특위가 JTBC한테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당시 JTBC가 보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리고 그와 관련 뭐 하는 겁니까? 김만배가 다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허위 프레임, 김만배가 만들고 야당이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김만배가 그려주고 그 그림하에서 민주당 조직이 움직인 것이고 그 민주당 조직이 움직임으로써 특정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고 그게 지금은 가짜 뉴스로 딱 들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배후 세력에 지금 규명을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신규 여러분들 배후 세력 누군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미 퍼즐 조각 다 맞힌 거 아니겠어요? 퍼즐 조각?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뭐만 달라지는 겁니까? 인물만, 사건만 달라지는 겁니다. 저들이 벌였었던 지난 대선, 가짜 뉴스와 관련돼서도 지금 벌이고 있는 해병대원 사건의 각종 단독 보도와 관련돼서도 결국 뭐라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개입이 돼 있고 실제 특정 언론사가 개입돼 있다는 겁니다. 그림은 똑같아요. 패턴 똑같습니다. 구조 똑같습니다. 인물만, 사건만 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추후 이들이 또다시 단독 보도를 때리고 계속해서 보도 때린다면요,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 이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읽으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야, 진짜 소름 돋으신 여러분들, 소름 돋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이들이 작당을 벌였는지, 그 작당을 벌임에 있어서 지금 실제 정당과 실제 대장동 민간업자와 실제 특정 언론사들이 어떻게 야합을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JTBC 압수수색하라고. 압수수색 당했어요, 신규 여러분들.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수사받고 있어요. 이러니까 저렇게 더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저렇게 더 난리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더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 많은 진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그런 진실을 밝혀낼 때마다 실제 우리가 오히려 반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뭔가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밀리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좌파들의 물음표에 함께 물음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좌파들의 물음표에 확실하게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게 왜 가짜 뉴스인지, 그게 왜 선전선동인지, 그들이 왜곡하는 게 어떤 진실인지, 그들이 숨기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요, 끝까지 그 깃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설령 제가 그 깃발을 놓으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절대 그 깃발 놓지 말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각자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